비료만 너무 많이 주면 사실은 사이는 뿌리가 약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쳐요. 뿌리가 다치면 뭐가 생겨요? 위 이파리가 다칩니다. 이파리가 우리 처음에는 바이러스라고 생겼는데 바이로이드. 아이고 뿌리가 상해서 나타나는 생육장애다. 자, 우리가 이 가지를 전지를 2개 해가지고 삽목을 만들어서 한 개를 눈을 한 개를 뽑으면 한 개는 뿌리가 되고 한 개는 잎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거꾸로 빼가 거꾸로 뽑아도 똑같이 하나는 뿌리가 되고 하나는 잎이 돼요. 땅 속에서 야가 맹 잎이고 야가 맹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야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고 야는 위에 있기 때문에 잎이라. 그러면 위에가 이상이 생겼으면 어디가 이상이 있겠어요? 뿌리. 뿌리 이상이 있습니다. 내 이파리 어딘가가 잘못됐을 때는 내 뿌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삽으로 가지고 이 뿌리 옆에를 한번 깊이 뿌리를 확 끊어가지고 지금 내라 지금 나오면 잎 중에 어딘가가 한무리기가 나가 있습니다. 다는 안 나가요. 한무리기가 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뿌리하고 잎은 하나다. 그거 말고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 바다밭에 나오면 이렇게 보면 보다 잎을 보면 내 뿌리가 지금 무슨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자 요 보면 지금 잎이 요 끝에 조금 탔는 거 보이죠? 예. 예?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햇빛 일소 증상이에요. 일소 증상. 일소 배웠어요. 예. 일소라고 잎이 다 들어가는 증상인데 뿌리가 요래 상했다는 뜻이라요. 뿌리가 요런 게 언제 나타나요? 수부졌는데 물 많이 채 있는데 여름 햇빛 뜨고 이럴 때 정산 잘 못할 때 뿌리 상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심해지면 이런데 축가가 생깁니다. 이제 잎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게 잎에서 다 나타나요. 뿌리가 있는 거는. 나는 이게 왜 이랬는가 하면 여러분들 말을 어디가 소문 내지 말고 사실 어제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물을 틀어놓고 집에 갔어요. 아침에 틀어놓고 그러니까 햇빛 쨍쨍 비치면 날이 좋았잖아요. 햇빛 쨍쨍 비치는 낮에 하중 한강이 되는 거라. 그래가 그 다음날 오후에 한 40시간 틀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저 옆에 보강줄이 물이 다 새나가는데 어찌 되는 게 해가지고 와보니까 물이라 한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 좀 상했다. 예. 그래도 이 정도 천만 다행이다. 햇빛이 더 뜨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비료부터 한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출 금지 써놨듯이 우리 장목반에만 쓰는 건데 이렇게 우리 포도대학이고 또 우리의 그거기 때문에 제가 해봤습니다. 자, 비료 600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 좀 틀렸다고 해서 틀리는데 욕하지 마요. 자, 발화전이라 하면 발화가 되려고 볼록해질 때 그러면 우리 뿌리가 어찌 돼요? 우리 뿌리도 이제 움직이지. 뿌리가 나가려고 이제 콩나물 뿌리 같은 게 막 틀으시기라 똑같아요. 위하고 밑에하고. 자, 발화가 막 되려고 할 때 황산고토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돼. 1년에 2번은 황산고토. 그 바라전 카면 아니면 또 노지하고 대연하고 다 똑같아요. 야도 바라전, 노지도 바라전, 발화전이라고 해야죠. 믿을 때이 아니고. 자, 황산고토를 좀 한번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황산고토. 요때 또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소도 가잖아요. 농약 살균살포 요 적기다. 농약 살균하는 것도 요때가 적기다. 볼록해졌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것은 벌레가 안 나와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충의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요 정도는 따뜻해져야 나온다. 그래서 그때가 농약 쳐내집니다. 하고 요때가 또 뭔가 하면 뿌리가 밝은데 한다 했잖아요. 밝은데 들어가는 적기다. 요거가 밝은데 뿌리가 밝은데 하려고 조금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뿌리가 조금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발화 후 세력 봐가면서 한 뼘 정도 컸을 때 한 뼘 정도 클 때까지는 저장량분으로 크잖아요. 그죠? 전력 6님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첫 번째 철사까지 정도 컸을 때 봐서 그때 되면 이제 신기 뜬다 하지 우리말로 신기 뜨고 이제 순 나갈 때 그때 보면 순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NK 간주 또 써놨잖아요. 그때는 물은 얼마 정도 적습니까? 물? 충분히 적습니까? 충분히. 네. 그러면 NK 간죽해 600편 기준에 NK를 한 몇 킬로 정도 써요? 그건 농약방에 그 기준하는 게 보통 2포입니다. 600편에. 그런데 600에 이제 40킬로 두 포요. 아니지 10kg. 야 10킬로도 10킬로 두 포. 자, 그래가지고 또 세력 과감히 3원 더 주도 돼요. NK는. 자, 그 다음에 1차 지베린 10일 전
중요한 것만 불러줍니다. 자, 1차 지비린 10일 전에는 20-20-20을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면 NK입니까? 알지? 이건 NPK지. 저는 그런 거 개념 잘 몰라가지고. 아, 예. NK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5-0-15 여기 NPK라 순서가 항상 비료에는 비료의 NPK가 20-20-20은 질소가 20, 인산이 20, 가리가 20이다 이 뜻입니다. 이때는 물을 채워줍니다. 예. 많이. 항상 물 그게 자꾸 한 게 내가 물을 얘기해. 항상 물은 포도의 적당한 습도, 적습 상태가 뭐냐? 예. 이게 안 깔렸을 때는 위에는 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요 정도 두께, 한 5cm 정도로 걷어내고 살짝 뭉치 봤을 때, 부서지지 않고 살짝 뭉치지는 정도. 예. 그 정도가 제일 좋은 적습 상태라고 해요, 항상. 예. 이걸 깔아놓으면 그 적습 상태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항상. 한 가지만 더 예.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하듯이 한 10cm 정도 딱 뜯어내고 지금 딱 좋은데 그까지는 말하는데 사판국이 한 30cm로는 좀 충분히 보이는 많이 묻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물이 많이 있어요.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흙을 딱 집으면 아주 촉촉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예. 질당이다. 예. 이제 그 정도로 유지해가 가야지. 근데 질당은 물을 푼다고 해서 그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물로 흘러나가든지 그 위에서 섭으로 따신 게 올라가 요 위에 계속 있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땅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 한번 보자. 20-20 간주는 왜 하는가 하면 NK는 그 P20 인산이 없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1차 지배린 전이라 하면 꽃피기 10일 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산을 조금 넣어줘서 꽃피는데 화분화하는데 조금 더 영향력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산이 좀 여기는 저거 1차 지변에는 맹 저거 10kg 하면 됩니까? 그런 농약방에서 하는 역시만 평수에 따라서 자 1차 지배린이 끝났는데 지배린 송이가 막 떨어가고 막이 막 꾸물꾸물하게 막 빠마해 놨는 거 매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너무 세 비료가 지금. 그거를 비료를 더 주면 어찌돼? 아까 잔할 얘기 누가 했는데 전부 잔할됩니다. 전부 잔할되고 얼어봐지는 농사가. 그래가 이원 그래 돼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맹물을 좀 많이 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그것도 이래 모래땅에다 잘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질당 같은 데는 각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그럼을 너무 세력 봐가면서 너무 세게 하지 않는다. 그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꽃 피고 지배린 할 때까지는 조금 약하게 가준다. 자 이제 그런데 송이가 쭉쭉 쳐져가지고 이제 잘 빠졌어. 그럴 때는 NK 정도 한번 간주해주면 좋다. 자 지배린 기간에는 맹물을 조금씩 퍼면서 갑니다. 예를 들어 한 3일에 한 번 푼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다 틀리잖아요. 모래 땅에는 좀 많이 줘야지 3일 가지고 집 땅에는 조금만 퍼도 3일 가지고 섭도만 이렇게 섭도만 빨아먹는 것도 조심하면 맹물을 좀 빨아먹어야 된다. 그 기간에 지배린 했을 때는 지배린 몸도 많이 늘어야 되고 알도 많이 가야 되고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씨가리 많은 게 그래 성냥 대가리 많이 들어가면 막 한 10배 20배 크는 건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맹물을 해야지만 세력을 유지하며 가서 꽃도 잘 핀다. 항상 아까 우리 2차 지배린 한 대로 지금 물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북증거가 나가는 겁니다. 자 2차 지배린 끝났습니다. 2차 지배린 끝나고 나서는 또 NK를 또 간주하겠습니다. 간주. 그래가 NK를 한 2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간주하시다 보면 포도가 아까 우리 내일 갖는 것처럼 딱딱하게 경액기가 옵니다. 요런 거 정도는 지금 경액기가 거진 오는 거라 딱딱하게 플라스틱 끝이. 1차 지배린 후가 며칠 정도 됩니까? 한 20일 정도요. 2차 지배린 후 한 20일 정도. 알 빼는 거 다쳐서 2차 지배린 끝났어. 그하고 한 20일 정도 후에는 이렇게 경액기가 됩니다. 경액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인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산 칼슘은 그 전에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대기가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슘 같은 걸 잘못 넣으면
한 잘못 넣거나 비료를 너무 독하게 넣으면 한 10일 정도 내가 서버립니다. 야, 그러면 그 비대기 20일 중에 10일이 날아가 버리면 아주 위험하잖아,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크듯이 중학생 시절을 없애는 기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경액기가 왔을 때 야들은 좀 서 있습니다. 안 크고. 그럴 때 이제 칼슘을 들어갑니다. 자, 질산칼슘. 예, 그때 질산칼슘 들어가겠습니다. 그 영상 안 찍어도 영상 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내줍니다. 안 찍어도. 그리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연하기가 와요. 연하기. 항상 포도밭에는 내가 했듯이 내가 앉아서 담배 피우든 커피 마시든 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곳에 한 송이를 열어 놓으세요. 싸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 지금 이제 포도가 다시 크네. 2차 비대기가 연하기라요, 맹. 다시 크는 2차 비대기구나. 그러면 자 비대기가 왔으면 이때는 가리가 조금 많은 함량이 좀 있는 것들, 질산가리라든지 질산가리가 맹 NK라요. 질산가리라든지 함량이 좀 많은 질산가리는 함량이 많아요. 가리 함량이. 부기용 같은 거 이런 거 간주하시면 돼요. 그하고 또 중요한 게 이어서 있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게라요. 수확 40일 전, 수확하기 40일 전, 뭘가 해야 되는가 하면, 황산가리를 꼭 해야 됩니다. 황산가리. 꼭 해야 되는 거라요. 내가 지금 적어주는 거는. 수확 40일 전에 황산가리를 꼭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황산 마그네슘을 간주한다. 황산 마그네슘 아까 황산 고토 그게 뭐예요? 황산 마그네슘이라요. 저 바라전에도 한다 했잖아요. 이때도 꼭 해야 돼요. 2번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꼭 해야 되는가 하면 황산 마그네슘은 인산이라든지 뭐 가리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신속하게 흡수시키는 역할들. 지금 내가 하는 이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순서가 틀려도 안 돼요. 황산가리는 그러면 황산 마그네슘보다 왜 일찍 주는데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데 황산가리는 치엽습니다.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천천히 그거 발현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줘놓고 황산 마그네슘을 줘야지 효과가 크다. 자, 그거 하고 나서 황산 마그네슘 주는데 난 가리를 더 주고 하고 싶은데 이보다 더 빨리 줘야 됐어. 이렇게 하는데 황산가리는 치유성이라고 속효성이 또 있습니다. 속효성은 뭐가 붙는가 하면 유기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유기가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함량은 낮습니다. 예, 함량 높은 가리는 질산가리라든지 염화가리 쌈이스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2번 쓰면 안 돼. 이건 짧아서. 자, 황산 마그네슘을 일주일 간주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이제 포도가 어느 정도 익어갑니다. 익어가요. 익어가면 이제 내 밭에 포도가 한 70% 이상 좀 이래 익어간다. 80% 이래 익어간다.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지. 인산가리로 갈 것이냐, 인산칼슘으로 갈 것이냐. 자, 여기서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내 포도가 쏙이 비있어. 뻥가가 됐네. 알이 너무 커서 빚는 알들 있잖아요. 딸 때 가도. 요런 데는 쏙을 채우면서 익히는 데 역할을 잘하는 것은 인산가리다. 인산가리. 쏙이 꽉 차 들어가면서 동글동글하게 쏙이 안에 다 차면서 익어가는 단계다. 이때 한 80% 왔을 때는 인산가리를 쓰면 잘못하면 열가가 옵니다. 그러면 인산칼슘을 쓰는 거예요. 인산칼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인산칼슘. 연속으로 2번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병색이 오면서 포도가 익어 들어갑니다. 이거 인산을 시작할 때는 내 포도가 한 80%는 익어 들어갔다 생각하실 때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러고 나서 뭐 다른 호르몬제 들었는 거 그런 거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고 힘있게 익어야지 포도도 물도 많고 맛있는 거지. 골아서 익는 거는 포도가 맛이 없어요. 호르몬제 들었는 거 영양제 포도 당도 올린다 하는 거는 거진 대부분이 뭔가 하면 그 안에 보면 ABA가 하는 그런 것들 나무를 노화시키는 영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진 한 90% 익었다. 아이고 막 이거 싹 조지고 말겠다 나는. 그럼 한 번 정도는 써도 돼요. 한 번 정도는 AB
저 농약방에 가서 호르몬 문제 많이 들었는 걸로 이양이 막 졸락해가지고 한번 싹 조지고 싹 끊어내고 끝내면 됩니다. 그 중간에 들었는 거 두 번, 세 번째 막 포도알 다 흘러요, 잘못하면. 자, 되었습니다. 그거 하고, 자, 이제 기초 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비. 자, 석회고토는, 저 20푸대, 600평에 20푸대 이상은 주지 말자. 20푸대 이상 주면 잘못하면, 세력이,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고토, 석회고토는, 예? 요거는 걸음할 때. 걸음. 예. 가을에. 걸음, 퇴비할 때. 자, 퇴비할 때. 자, 퇴비를 먼저 뿌리 넣고 이걸 해도 되고, 이걸 먼저 뿌리고 퇴비를 해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같이 노타리 치는 겁니다. 자, 석회고토 20포대, 내 밭에 암만 그거 해도 산성이 넣고 해도 이거를 알칼리가 너무 높으면 포도 이런 게 못 커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20포대는 절대로 넣지 말자. 안에. 그 다음에 용성인비 3개, 황산고토 3개, 황산가리 3개, 이건 다 입상이라, 뿌리는 거. 복합 3개, 공사 5개, 미량원소, 황산아이언 평수에 맞게끔.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게 기본 뼈대다 생각하시고, 이거 뭐, 요것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를 항상 관찰하는 마음가 있고, 포도는 무슨 농사든지 간에 한 개 뭐 이래 해가지고 확 잘 되는 거 없어요. 꾸준한 거 알리고, 조금 위험성 리스크를 하나하나 줄이 나간다 하는 거, 그게 농사지. 뭐 한 개 해가 확 된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고, 내가 나무를 한번 잘 관리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면, 나무를 잘 관리하면 포도는 자동으로 좋아지고, 이거 왜 2차 안 당갔노? 송서방. 그 2차 안 당가네 빼먹네, 이거. 저 나무를 잘 관리하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나무 관리 한 개도 안 되는 상태에 포도 딸 때 가서, 야, 나는 포도가 작고 이게 당도가 올라가는데 뭐 한 개 들어가지고 한 좋아지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하면 이거 제시티피 있잖아요. 연하기가 되면 좀 이제 이게 누레잼에서 하면, 그때가 2200이라요.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식이고, 하여튼 간에 농사를 뭐 한 개가 확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위험성을 없애 나가서 농사가 평탄을 쳐야지 돈이 많이 되는 거지. 한 해 잘 되고 한 해 안 되고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모자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벗어도 돼요. 이마가 이래가지고. 지금 물만 계속 주는데 물을 좀 일주일에 이래 막 물은 잘 빠져요, 마치. 근데 물을 너무 좀 간격을 너무 좀 띄우면 어떨까 싶어요.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력이 너무 좋아서. 그럼 네. 괜찮아요. 예. 몇 메다마다 생기는데? 응? 몇 메다마다 생겼어요, 나무가? 저도요. 3m, 2m 해가 양팔 벌리가 해놨는데. 3m네. 예, 지금 그런 게. 노지에 예. 접목이 예, 정말. 엄청 세겠네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러면 좀 이제 간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가? 한 개 미내고 2m 요거를 한 개 이렇게 입히고 가을에 돼서.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예. 엄청 셀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이게 세니까요. 이래 그런 게 한 나무를 이렇게 비내고 예. 잘 못 빌 것 같은데. 예. 예. 비내고 요거를 예. 요렇게 어. 저주서도 요렇게. 손을 요래 밖에 예. 새 손을 받아라. 예. 딱 이렇게. 요 주수 2m 가고 저 주수 2m 오면 4m. 예. 너무 센 데만 어. 약한 데는 그래 하면 되고. 예. 근데 지금 아니면 남해로 포도를 좀 양껏 따는 건 좋겠어요. 그렇지. 포도를 더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뭐 또 다른 거. 저는 노지인데요. 노지 이제 그 많이 나왔는 때는 설사 그리 일단 끝이 나오고 안 그럴 때는 뭐 한 요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비를 뭐 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한 지만큼 크면 예. 우리가 저 뭐라 하나 이거 말로 신기했던데 저장량이에요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도구하고는 세력을 잘 몰라요. 작년에 그거 저장량이 예. 조금 신기 뜬다 하는 것이고요. 퉁퉁하게 쭉쭉 나갈 때 그때 세력을 봐서 약하다 싶으면 행태를 하죠. 저는 그 가온한 밭들이 잔알이 너무 심해서 그 똑같이 넣고 똑같이 하는데 가온을 안 한 밭들은 잔알이 없거든요. 자, 가온을 한다는 거는 땅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땅이 우리가 지금 저 전목 경우에 지금 10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질소하고 물을 빨아먹을 수 있고 12도 13도 돼야지 가리 같은 걸 빨아먹을 수 있고 14도 15도 돼야지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빨아먹고 미량요소 이런 거 빨아먹으면 한 16도 이상이 땅 지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온하우스에는 자 우리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계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한 개 정도 따라놔야 돼 지온을. 그래야지 내가 내 나무가 지금 물 같은 거 빨아먹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온 올리려고 안에 흰 비닐을 깔아놨는데 조금이라도 1도라도 올려보려고 뿌리 발근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저 수놀 올때 어떻듯이 우리가 진짜 저 노지 같은 건 하면 막 이런 게막 엄청 올라오잖아 짜잔한 것들 힘이 막 세니까 막 뿌리 발근에 막 되더라 막 땅씩 뜨시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우스에는 어디 한 끼고 나면 한 개도 안 나오지 뿌리 발근이 안 되는 거라 땅이 차가 죽겠는데 뭐가 나와요 뭐 음식도 못 빨아먹어서 입이 막 막히는 정도인데 지금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했듯이 힘이 딸리면 이걸 길게 놔두면 똥짜리가 다 못 쓴다 다 자라려면 못 써요 왜? 과일나무는 내가 힘이 딸린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열매부터 뜯자예요. 감나무에 그 심었을 때 감은 뜯지. 감 다 빠지잖아. 예. 지가 다 떼내는 거라 지 살라고. 똑같은 현상이. 나무가 약하겠지. 약해 안 약해? 약한 개들, 약한 것들이 게 그렇지. 많아요. 아, 끝에 이게 말리는 것도 약해서 이렇게 말리는. 약한데 저걸 어찌 해보려고. 자 유재석하고 강호동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유재석이 좀 약해. 그런데 강호동 그치 막 튼튼하고 싶어 막 팔뚝도 이렇고 그래가 막 고기가 뭐야 황금이 어찌돼요 도로 배탈나잖아 짜고하고 똑같은 위치지 나무는 약하고 뿌리는 발근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뭐 어째 뭐 저기 약해서 한다 싶어가면 막 시리 넣으면 어찌 되겠어 야가 막 이파리 막 다 오그라지고 막 뿌리가 오그라지면 이파리도 오그라진다 했잖아 똑같아 이파리 오그라지고 밑에 오그라지고 이건 막 오그라져가 돌아가고 있지 원리가 파리가 약간 올라올라해지면요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되나요? 안 끊어도 되는데 이파리 수만큼은 이렇게 가야지 입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걸 끊을 필요는 없어 냅둬야지 좀 해라도 이득을 하지 일을 하지 12월에 가온할 때 저는 2월 1일부터 가온했거든요. 사실 12월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몇 도를 해야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예. 자 하우스를 옛날에는 가다 놓고 좀 이거 숨 좀 돌려가지고 시작이 이건데 그건 많이 잘못됐는 거라 왜 많이 잘못됐는가 하면 온도를 낮췄어 문을 닫았어 문을 닫고 이제 뭘 다 맞췄어 그러면 나도 온도는 32도씩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온 올리기 위해서 물을 많이 퍼야 돼 물을 푹 퍼고 하면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러면 얘들은 그런 날이 한 2, 3일만 지나면 물을 땡기기 시작해요 물을 땡기는데 얘가 보일러 안 맞춰놓고 0도로 내려갔네 그럼 어찌 돼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잘못하다가는 나는 동해가 아니고 나무 주간부 같은 데가 갈라져 주지 부분이나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동해가 와서 물을 안 땡기고 나무가 말라가 물을 내렸을 때는 괜찮아 안만 추워도 20도 내려가도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요 눈 내렸어 잘한 짓이라 못한 짓이야 못한 짓이지 문을 열면 야가 잘못하면 물을 땡겨 올린다니까 물 땡겨 올리면 나무는 물러져 그거만 물은 잘 얼어야 안 얼어요 내 몸속에 있는 물이 얼마 어찌 돼요 터지는 거라 그러면 옆구리 주간부나 주지 부위가 째진다 왜 나무 그런 거 보면 째지는 나무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흑진 같은 거 발라놓고 그러니까 가온할 때 문을 열었어 문을 열고 지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푹 퍼야 돼 막 논에 물 퍼듯이 그러니까 그 지온에 꽉 일하는 온도가 30도 35도씩 올라가는데 물이 꽉 그 뜨뜻한 게 내려가서 지온을 올리는 거거든 이걸 모르고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보일러를 맞춰야 돼 바로 일주일 있다 맞춰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지 도로나무 엄청 힘든 거라는 거지 옛날에 그거는 사람들 생각하는 농사고 요새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만 그러니까 자 하우스 강원을 한다 오늘 문을 밀었으면 될 수 있으면 흰 멀칭을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온을 올리는데 역할을 하는 건 지하수 6도짜리 한참 퍼야 돼요 계속 막 절벅절벅 할 만큼 오늘 퍼면 내일 아침에 또 어느 정도 자자가 꼬들꼬들해져 또 가면 또 퍼
그래가지고 물이 내 밭에 보면 좀 덜 모래가 있고 더 진흙이 있고 이래서 어떤 데는 물이 덜 내려가는 데는 절벽하고 어떤 데는 내려가는 데는 다 내려가고 그래. 근데 평균적으로 1m 이상은 물이 다 내려갈 정도가 돼야 돼. 이 물들이 떳떳하게 기온을 올리는 거고 이 물들이 내려가가 전체적으로 물이 있을 때 내 뿌리가 어디 가서 안 그러면 나무가 균일을 하지 못해. 어떤 데는 나무가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이게 편차가 크다고 하우스에. 왜? 어떤 데는 진흙이라서 물이 덜 내려갔고 요만큼이 안 내려갔고 어떤 데는 좀 사질이 많아가지고 물이 막 1m씩 2m씩 내려갔어. 그런 데는 나무가 뿌리 쭉쭉쭉쭉 내려가 잘 돼. 물이 덜 내려갔는데 밑에 바싹 말랐어. 그런 데가 잘 안 되고 약하다고 분명히 찾아보면. 그 함께 그것들을 천천히 내려가 질당에는 토분이 많은 데는 그런 데를 내려가게끔 한 일주일 정도 문을 깎아 놓고 볼레는 맞춰놓고 물을 계속 퍼줘야 돼. 이런 데에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 1m 이상 내 밭에 물이 균일하게 다 들어가고 했을 때 이 물들이 데펴져서 지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됐을 때 일주일 후에는 이제 흰 멀칭으로 완전 멀칭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보일러는 5도에 맞추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8도에 맞춰 놔놓고 8도에서 순 나올 때 돼서 10도, 순 나서 좀 컸을 때 13도, 꽃필 때 15도. 그래가 꽃도 피도 그 편차가 안만 커도 많이 피는 거는 4일 정도 그 안에는 곧자 그때 4일 정도 그 가까워졌을 때는 18도 마차가 확 피어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말자. 저게 바라가 한 3주 이상이 차이가 났거든요. 이 깡마구리인데 단초 전정하고 한루 전정을 했더니 한루는 벌써 뭐 한 2단선 넘어가고 이제 바라 돼갖고 한 뼘 되고 단초 했는 거는 그거 스트레토마이신 할 때 큰 거 기준으로 그냥 스트레토마이신은 내 밭에 꽃이 한 개 보인다. 네. 그때 쳐면 됩니다. 그때- 20일 갑니다. 20일. 20을 가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요만한 거 맞아도 네. 시가 없어요. 아, 자, 사진 찍고 그래가 왔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볼 것 텐데 일로 다 들어오세요.